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미래 에너지 특집 다루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수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부제를 제가 원고에서 부제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네. 수소하고 넘버원이라는 마지막 문구를 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뭡니까? 오늘은 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저장 물질로서 수소의 역할을 좀 다룰 건데요. 네. 수소는 순수 과학적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원자 번호도 1번이고요. 예. 가장 가볍고 단순한 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열이라고 해서 비열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말해요. 네. 비열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예. 근데 비열이 가장 높은 물질이 수소입니다. 오. 수소 기체가 그럴 거고요. 예. 그리고 우주 전체에 가장 많고 단순히 가장 많은 걸 떠나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넘버원이다. 네. 수소는 순서도 넘버원, 양도 넘버원, 넘버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은 미래 에너지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즉 수소 경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가 넘버원인 거랑 네. 수소 경제 뭐 그냥 흔하고 많으니까 이걸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수소가 우주 전체에는 많지만 예. 사람이 활용하기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랑 붙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물에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걸 분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러 에너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수소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소 경제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에너지의 저장과 전달을 수소로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수소를 공급하는 그 공급망이 전 세계에 혈관처럼 촘촘히 퍼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에너지를 매개하는 그런 사회 경제 전반을 우리 수소 경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당장은 모르겠지만 먼 훗날 50년 뒤 100년 뒤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소 경제가 먼 미래에는 궁극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화두인 이유는 뭐예요? 그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기후변화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탄소 배출량은 감소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청정에너지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 똑같은 에너지로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장한다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혹은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건데요. 여기서 이 세 가지에서 수소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모든 문명 국가가 다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소 사용하지 않고서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에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사례에서 가장 고효율의 최선의 방식이 표준이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뭘까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뭐 정치역학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자면 수소 경제로 나간다는 거는 리모델링을 우리가 건축물에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 건물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재건축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 어떤 수소 경제의 모델이 사실 경제적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거 그런 전환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라고 하는 수소 경제의 개념 자체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 1920년대부터 수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기본적인 화학 지식이 있으면 수소는 일단 에너지원으로 가능하고요. 그 연소 생성물이 물이니까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가 물이 많지 않습니까? 바닷물도 그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무한정 널려 있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는 얻을 수 있으니까 고갈 문제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말하자면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훨씬 더 저렴하고 편리한 다른 방식, 즉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난관이 좀 많습니다. 네. 갑자기 이것도 궁금합니다.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그 수많은 원소들은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수소를 비롯한 몇
몇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산소와 결합하는 그 산화를 우리가 보통 예. 사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공기 중에 널려 있는 게 산소니까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가 스스로 낮아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산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원소들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인 거죠. 탄소로 있을 때보다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네. 수소도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산화시킬 때 오히려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좀 지구에 많지 않거나 이런 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서 유달리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수소가 예를 들어서 청정하고 고효율이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도 뭔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원소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가 되는 건데 일단 연료로 쓰였을 때 청정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H2O 수소에다가 산소잖아요. 수소가 그냥 연소하게 되면 물이 생기는 겁니다. 예. 물은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데 수증기는 사실 온실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대기 중에 물이 좀 많아진다 싶으면 비가 내리겠죠. 예. 그리고 음악도 흐르겠죠. 그래서 수증기는 온실 기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이 아니라 그 수소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소를 얻어낼 때, 수소를 뽑아낼 때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청정 에너지는 아니지 않나. 아니 수소를 태우면 청정은 맞는데 수소를 얻어내려면 정작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잖아.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인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석유를 많이 뗐다. 그러면 청정 아니긴 하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수소의 두 가지 이제 색깔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수소를 얻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결국에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청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탄소 배출이 없겠죠. 예. 이렇게 얻은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또 블루 수소라고 해서 얻어낼 때 필요한 방출했었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면 또 블루 수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단 차치하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재생에너지로 우리 에너지 사용하기도 모자른데 물을 전기 분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정유화학 공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석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공정을 돌리다 보면 부생물로 그냥 수소가 막 나와요. 아, 부산물로. 네, 그걸 이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걸 이용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맞죠. 네. 하지만 부산물로 만들어졌으니까 기왕 만들어진 거 일단 사용하자.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같은 수소지만 이건 탄소 발자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레이 수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 에너지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람은 불어야 발전이 되고요. 태양도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더 높은 전력을 사용해야 될 딱 그 타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정말 좋고 그 타이밍에 태양이 빛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드는 거는 한여름이 돼요. 한여름마다 이제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에어컨으로 인한 그런 전력 사용량이 피크를 찍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혹은 어느 나라가 재생에너지만 쫙 깔아놨다라고 한다면 전력이 모자른데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총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전력을 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블랙아웃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은 뭐가 가능하냐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발전량을 바꾸는 게 그래도 수요를 예측해서 여름에는 좀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돌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전력로구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버려야 돼요. 잉여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중요한 건데 예. 지금은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예.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수소라고 하는 것은 예. 에너지 저장도 잘하고 수송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수소 경제에서는 수소가 이 잉여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예. 가지고 저장하고 분산을 먼저 해놓는 겁니다. 버퍼가 일종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정 에너지가 보통은 한 20%까지는 가능하다 혹은 뭐 40%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이상으로 올리려면 반드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네. 필요할 때 밀어주는 게 필요한데 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수소라는 겁니다.
다른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어떻게 보면 호환성이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건데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수소 자체도 당연히 연료소 청정한데 그보다는 수소를 매개해서 다른 청정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후에 알아볼 건데요. 수소가 없으면 그 역할을 다른 게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들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수소와 배터리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처럼 기존의 화석 연료 이거를 대체하는 걸 얘기하는데 화석 연료를 지금 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 경유차니 휘발유차니 전부 다 그냥 공기 중에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연기관 안에서 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걸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이보다 훨씬 더 에너지의 전환 비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에너지 전환 비율은 뭘 말하는 거죠? 수소에 들어있는 그 내부의 에너지를 실제 연료 전지를 통해 아.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를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전기차를 돌리는 거죠. 예. 근데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적당하고 적합한 비판인데요. 석유로 지금 자동차를 굴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석유로 발전해서 혹은 석유를 가공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로 자동차를 굴린다고 하면 결국 한 단계를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도 석유가 사용되는 거 아니냐, 비율 그렇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예.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네. 이게 아니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아졌을 때 그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보고서 약간 손해가 있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소 생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수소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는데 계속 그럴 거냐, 앞으로 영원히 그럴 거냐, 그럴 리 없죠. 그럴 거면 수소 경제를 추진할 이유 자체가 없죠. 아, 지금은 그렇군요. 그렇게 가지만 예. 미래에는 이제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당연히 도로를 먼저 깔 때 예. 여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도로를 먼저 건설하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살고 공장이 지어지는 것좀 똑같습니다. 신도시도 그렇고 고속도도 그렇습니다. 일단 화석 연료 중에서 석유는 발전을 안 합니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석유 발전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우리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좀 차치하고 보통 똑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대규모 발전소 시설에서 생산해내는 그 전력의 에너지 효율이 있겠죠. 네. 이거랑 개별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전환 효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대형 발전소에서의 전력 효율이 높겠죠.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라는 중간 매개자는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 또 환경 오염 물질 포집 같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대규모 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더러운 것들 고효율로 바꾸는 건 우리가 좀 대형 시설에서 해줄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소를 만들어서 보급할 테니까 수소로 자동차를 굴리자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저장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소비가 적은 시간이 있습니다. 밤이 된다고 발전소를 끌 수가 없어요. 예. 특히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정상 궤도 오르기까지 며칠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네. 그러면 껐다 켰다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밤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소비가 적은 시간에 버려지는 전력이 있잖아요. 예. 이때 뭘 하느냐? 그때 수소를 생산해서 비축을 해놓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존 방식의 수소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화석 연료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발전 효율도 최대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당연한 게 자동차도 무작정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고 경제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전도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딱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 예.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수소는 그런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에 수소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수소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참 여러 개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전력을 안 사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된 생산된 에너지 그걸 어디다 저장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그 저장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다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100번 양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일부 투입하거나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
하나인 밤에 잉여로 생산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버려지는 것을 그걸 그때 수소를 생산해서 비축해 놓으면 그것도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 수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때도 수소가 필요하고 기존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도 수소가 필요하고 이제 수소가 필요한 이유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남는 전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필요한 생산을 했는데 안 썼을 때든 그걸 굳이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2차 전지 배터리로 그냥 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와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현실이 말해줍니다. 수소가 굉장히 잘 나갈 것처럼 보였지만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배터리로 대부분의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장일단 있는 거고 살짝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저장이 가능한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배터리랑 수소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이온도 있고 리튬 인산철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지고 안정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밀도가 높은 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죠. 그런데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생산 가격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명도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를 비롯한 어떤 외교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인류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나트륨을 이용한 전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참 흥미로운데 우리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있죠? 납산 충전지라고 하는 예전에 납산 우리 배터리. 배터리 주세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 12V. 이건 왜 배터리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의 느낌이 좀 나죠. 그 배터리, 납산 배터리, 뭐 황산 배터리라고 하는 그걸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납산 배터리가요, 사실 에너지 밀도는 낮아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는 한번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자동차에 있는 그 배터리가. 무겁죠. 그런데 그거 대비 용량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 방전율도 낮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에너지 저장하는 데는 좀 적합합니다. 우리가 약간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슨 아이언맨처럼 원하는 것이 손바닥만한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하루 종일 전력을 쓰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효율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배터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는 어떤 거냐? 일단 고압 수소 상태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스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필요시에는 연료 전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운송 부분이 좀 쉽다는 거고요. 안정성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고압이 굉장히 고압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랑 혼합을 하기도 하고 금속 안에 가두기도 하고 나노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암모니아 같은 걸로 저장하기도 하고 요즘 연구 중인 거는 수소를 흡수하는 유기 물질을 이용한 LOHC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저장하고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중요하냐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에서는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엄청난 기압으로 수소를 넣은 그 수소 가스통이 있는 자동차다라고 해서 좀 두려워하고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적으로 대규모로 수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수소가 매우 높은 압력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연소도 굉장히 잘 되고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거냐 아니면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기술로 충분히 이건 극복하고 제어가 가능하냐를 본다면 사실 요거는 후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뭐 그리고 향후 뭐 원전 사고가 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뭐 몇 세대가 지나도록 그 땅을 못 쓰게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현대 기술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지하에 굴들 있잖아요. 그 동굴에다 그냥 수소를 액화해서 저장하기도 해요. 그냥 자연산의 동굴에요? 굴을 파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처리를 해놓지만 거기는 온도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고압 수소를 소형화해서 차에 달고 다니는 거.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사고가 나도 수소 탱크가 안전해야 된다. 이런 휴대 상황이 위험한 거지.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방송은
테코노미지 않습니까? 예. 주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 수소 관련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당장 뭐 태양광 사업 시작합시다 이러면 돈 법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 좀 더 넓은 시야로 숲을 보고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좀 고려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예. 여기에 힘과 지혜를 좀 보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일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일본도 요즘 수소 사회, 수소 경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수소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수소 폭탄 이런 인식도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불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캠페인 내지 홍보 수단인 것 같은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수소로 가는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뭐 캠페인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그 수소 탱크나 이런 것들이 터지거나 폭발할 위험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도 뭐 안전하다 하지만 간간히 우리 화재 소식 계속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안전하다고 해야 될지 그게 자신이 없네요. 그렇죠. 그 비율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원래 LPG 자동차 우리 사용하는 거고요. 예. 뭐 가스통 달고 다니까 위험하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가스통의 결함이라든가 네. 금이 가거나 충격으로 터진 사례는 아예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네. 자, 그러니까 100% 0%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정말 유의미한 숫자대로 안전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력은 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 결론이 좀 궁금해요. 네. 우리 2차 전지도 말씀 나눴고 원자력도 말씀 나눴고 오늘 수소도 얘기를 나눴는데 네. 지금 당장 급한 건 하루라도 빨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어찌 보면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 말씀 주셨는데 현실성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사실 뭐 원전이에요, 수소예요, 뭐 아니면 뭐예요? 수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원전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미래에너지 특집의 첫 주에 원자력 발전 다뤘지 않습니까? 네. 원전이 친환경적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재생에너지가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예. 그 일환으로 수소 경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EU에서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이게 원전 업계에서의 어떤 압력 때문이다라고 보는 건 너무 세상을 쉽게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예.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 특히 원자력에 향해서는 그린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할부 이자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비를 카드로 긁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원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병이 나은 다음에 지금 그 할부 이자 병원비를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환 기술인 거지 네. 영원히 안정적인 뭐 원자력을 쓰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풍요로움에 대한 대가 지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비유가 절절히 와닿네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에서 아주 3회에 걸쳐서 제대로 정말 저도 궁금했던 거 박박 긁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먼데이 키즈의 너 아니면 안 돼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공부하거나 에너지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꼭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하던 원전을 하던 수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해주신 말씀들이 많았는데 진짜 수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도 여러 개 있었네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